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고 유익한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선아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의 월급 프로젝트라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3년 만에 30억 벌고 퇴사한 슈퍼개미의 실전 주식 투자 생중계라고 하네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주식이 왜 이렇게 단타를 해야 하는지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다른 책에서는 그 주식 책에서는 뭐 소액 투자자라든지 월급쟁이들은 장기를 투자하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단타를 하라고 단기 투자를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좀 의아해서 좀 집중해서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버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 주식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채권이나 펀드를 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주식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세요.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인센티브 받고 연봉 올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하네요. 자, 직장이 월급에서 자유로워지는 수준이 되려면 최소한 매월 자기 월급만큼 주식으로 벌어야 한다고 합니다. 매월 자기 월급에서 완전히 독립하려면 1,000만 원 이상은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가치 투자, 장기 투자로 하겠다고요? 어림없습니다. 당신은 기관이나 외인, 여기서는 외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외인 기업 오너처럼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기관도 안 단타하는데 개미가 장투라니 그건 놔주시 못해요 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바로 단타로 성공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직장인에게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만이 바람직한 투자법이라는 착각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삼성전자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그렇게 올랐어도 1년 상승률 100%가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기관이 100%면 엄청나죠. 돈 굴리는 사이즈가 다르니까요. 개미이면서 기관 따라 하는 매매는 그냥 주식입니다. 입으로 하는 주식이 아닙니다. 라고 하네요. 심지어 가치 투자를 외치는 투자 운용사도 6개월 내에 성과를 못 내면 손님이 떠납니다. 단기에 가는 종목을 모르기 때문에 리포트 쓰고 시황 쓰고 전략 쓰고 그걸 또 공유하고 지라시에 혹하고 유료 회원 모집하고 매수세 일으키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대박이 난다는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퀸트 투자자나 가치 투자자가 과연 가치 투자를 할까요? 단기간 수익에 결코 자신 없는 투자자들이 비자발적 장투를 하는 좀비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비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라고 하네요. 우리는 오늘만 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이 했던 명대사랑 비교하죠. 원빈은 리브를 말했다면 우리는 바이입니다. 오늘 사서 오늘 팔거나 내일 파는 투자자가 되세요. 최대한 5일 정도만 가져가는 단기 투자자가 되셔야 합니다. 직장인 개미는 반드시 그래요. 월급 노예에서 탈출 가능합니다. 라고 하네요. 물론 주식 계좌 5억이 넘어가면 스윙이나 장투 비중이 생깁니다. 단타는 필연적으로 거래량이 많고 호가가 충분한 것을 찾게 되는데요. 이런 종목이 매일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팔 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종목당 2억 이상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5억 이하에서 주식을 하게 돼요. 저도 평균적으로 주식은 2억에서 5억 미만으로 가지고 있고 10억에서 15억 정도는 예수금으로 늘립니다. 그 정도 되니까 저절로 부동산이나 채권, 장투 종목을 찾아 투자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5억이 안 된 분들은 오로지 단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네요. 자, 주식의 본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식의 본질은 세일이다. 바이일까요? 세일일까요? 할 때 세일이다 라고 하네요. A 종목을 1억어치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주가가 올라서 팔고 싶지만 매수 효과가 없어도 정말 너무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플러스 10%라고 해도 저 호가에서 1억 던지면 툭 떨어져서 하한가가 갈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제때 원하는 값에 팔지 못하고 손실로 끝맺습니다. 흔한 케이스라고 하네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를 하죠. 주가가 아무리 올라봤자 수익 실현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주식이 아니라 팔기 좋은 주식을 사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팔기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주식의 핵심은 세일이죠. 라고 하면서 지금도 계좌의 종목이 5에서 10개 있는 사람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주식 초짜입니다. 라고 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가치 투자자라고 해도 계좌에 계잡주만 가득하면 그 사람은 가치 투자자가 될 수 없죠. 본인이 아무리 전업 투자자라고 해도 직장 다닐 때보다 못 벌고 매일 가슴 졸이며 살고 있다면 역시 전업 투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주식을 사야 잘 팔 수 있다고 생각하면 즉 바이 방점을 찍는 개미들은 당장 주식장 닫으세요 라고 하네요. 그리고 백화점으로 달려가세요. 좋은 상품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서 사서 가지고 계시면 최소한 중고로 팔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대팔 때 더 많이 벌지도 몰라요 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한민국 주식장에는 박스권에서 면도입니다. 그리고 개미는 기관 외인에 비해 정보 습득이 느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단타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기관 외인은 돈이 무한정에 가깝다 보니 좋은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코스피 2300을 뚫은 이 시점에 숫자로 말해줄 수 있는 좋은 주식을 사면 됩니다. 자본이 큰 만큼 1년에 30%의 수익률만 거둬들여도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쥡니다. 기관과 외인의 목적은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 딱 거기까지라고 하네요. 개미라도 자본금이 1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가치 투자, 장기 투자 하셔도 됩니다. 연 10%만 벌어도 연 1억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자금이 많지 않은 인생 역전을 꿈꾸는 직장인 개미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적어도 10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부자의 끈이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대출 없이 사려면 1년에 300% 이상의 수익이 나야 합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약속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알기 쉬운 주식을 삽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정한 손절 라인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세 번째는 상한가는 내 것이 아니다. 100원 수익이라도 수익이 나면 판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회전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단타는 필연적으로 회전율이 높은데요. 2015년에 제가 평균 잔고 480만원으로 1억 5천만원 수익을 거뒀을 때 회전율은 29.9% 였다고 합니다. 굉장한 대단한 수익 회전율인 것 같습니다. 하루 1시간만 확보하라고 하네요. 직장인들이 가장 큰 고민 하나가 근무 시간에는 주식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전업 투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옹호하지요.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이 전업 투자를 한다고 수익을 낼 확률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감히 조언드립니다.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자기 월급의 최소 3배 이상을 매달 주식으로 버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업 투자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자, 제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어떻게 주식을 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특수하다면 특수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잔고에 주식이 있으면 계속 들여다보게 되고 신경 쓰여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전날 종목을 골라서 종가까지 꾸준히 매집하고 다음날 승부 보는 방식의 수급 플러스 차트 플러스 재료 매매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가급적 하루 매집 이길 오전 매도 사이클로 가려고 하죠. 혹 이길 매도를 못하더라도 다음 날이나 적어도 5 거래일 안으로 팔 기회가 있을 만한 종목을 고르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자율 출퇴근제 시행해서 기본 근무 시간은 9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지만 9시 30분에 출근하는 사람은 보통 저 혼자거나 한두 명 더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아침 8시까지 출근해서 간단히 종목 살피고 거래가 제일 많이 몰리는 시간대인 오전 10시까지는 주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활발한 시간은 장에 개시하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이며 장 종료 30분 전인 오후 2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입니다. 잠시 차트를 보죠 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많은 시간대에 거래가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30분 사이는 거래가 아예 죽어 있다시피 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식 매매 시간을 30분 늘려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하네요. 다른 차트들도 대부분 이 시간대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직장인이나 전업 투자자가 가장 집중해서 모니터를 봐야 할 시간은 하루에 단 1시간, 바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1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 수 있다면 직장인도 전업 투자자 못지않은 효율을 그대로 낼 수 있는 거지요. 오전 10시까지
어렵다면 최소한 9시 30분까지라도 30분 주식에 집중할 수 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에서 수익을 내려면 이 시간만큼은 꼭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렵다면 차라리 주식을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하네요. 자, 누누이 말하지만 주식은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 시간에 거래를 못하면 크게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매수해둔 것을 제 타이밍에 못 팔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고 하네요. 몰린 주식은 격리식 계좌, 앞으로 제 계좌들을 소개했는데 꽤 여러 개였죠. 심심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목적에 맞게 계좌 설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된 종목들은 따로 모아서 장투에 넣어두고 가령 이미 손절 라인을 넘어서서 지금 손절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됐을 때 비자발적 장투를 하게 됩니다. 물린 종목 말이지요. 자, 주력 단타 계좌에 항상 마이너스인 종목이 보이면 마음이 흔들리기 매우 쉽습니다. 크게 멘탈이 무너진 날에는 그냥 전부 손절해버리는 룰을 범하기도 하고요. 그런 악영향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장투 계좌는 꼭 장투 증권사에 몰아두세요.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HTS에서 타사 계좌 입고 서비스를 통해 종목을 다른 계좌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S 자동 매매 설정을 통해 1개월마다 목표 가격에 도달하는 경우 자동으로 매도하게 설정해 두시고요. 주력 계좌는 꼭 3에서 5종목 이하로 거래하세요. 직장인이면 모바일로 거래하는 게 필수인데요. 모바일에서는 3 내지 5종목까지만 화면에 보입니다. 나머지는 아래로 스크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 매수 자체에서 모바일은 PC보다 약 5에서 10초 느려지는 판국에 종목 보는 것조차 느려지면 곤란하죠. 라고 합니다. 수익률도 변변치 않은데 보유 종목이 백화점 종목 선정 기준이 아예 없다. 손절 기준도 없다. 즉 완전 초보다. 주식 멈추고 마인드부터 잡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지식을 수익으로 연결하기. 자, 여기서 주식 기초 용어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저도 여기서 봤는데요. 둘, 넷, 여섯, 여덟 가지가 있네요. 자, 시가, 종가. 시가는 그날 시장이 열리고 최초로 결정된 가격을 말하고, 종가는 시장이 마감될 때 마지막으로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고 합니다. 고가, 저가가 있는데 고가는 그날 장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이고 저가는 가장 낮았던 가격이라고 하네요. 상한가, 하한가는요,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상한가라고 하며 반대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하한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장주는 상승장에서 상승을 선도하는 종목, 자, 지수 선도주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HTS는 투자자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파는 것을 자금 확보 수단의 하나로 씁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이 준비금으로 자본을 전입해 주식 자본을 증가시키고 그 금액만큼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증자를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자, 감자는요, 여기서 증자의 반대 개념으로 기업이 주식 가격이나 수를 감면해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자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기업 규모에 따라서 과다한 자본금을 줄이는 목적의 유상 감자가 있고 누적 결정금을 털어내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자본금을 줄이는 무상 감자가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 2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